환자분들 중에 앞니가 쏙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넣어요. 아, 그거 손으로 그냥 넣는 거예요? 예, 손으로 넘어져서 앞니가 다치게 되면 앞니가 탈락될까요? 부러질까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앞니가 쏙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환자분 치료한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체계적인 고민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든다. 서울매일 치과 남중훈 원장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해서 넘어야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어쩌다가 앞니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말 운인 것 같아요.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치아의 장축 방향으로 잘 전달이 된 거죠. 넘어져도? 이게 밖으로 튕겨나가기도 하는데 혹은 부러지기도 하는데 보통 많이들 부러지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부러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말랑말랑해서 잘 빠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려면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 뼈가 있잖아요. 뿌리를 잡고 있는 그 뼈가 사실 부러져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는 치조골이 골절된 경우이기도 해요. 잇몸 뼈가 부러진 거죠. 사고가 나서 오셨을 때 찍은 치아예요. 자, 어때 보이나요? 자, 이 뿌리가 치아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 뿌리가. 그게 부러진 건가요? 치조골이 부러지면서 뿌리가 이동한 거죠. 아. 치조골 밖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했죠. 좀 더 잘 보이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치아가 확실히 뼈 밖으로 나온 게 보이고요. 그럼 뼈 밖으로 안 나온 옆에 치아를 볼까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치아고요.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뿌리가 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옆에 치아도 약간 움직였어요. 옆에 치아도 CT를 보면은 여기 치조골이 부서진 게 보여요. 요 껍데기가 여기가. 진단명이 측방탈구거든요. 치아 자체가 이제 위치가 변했는데 옆으로 변했다. 사실 잇몸뼈가 부러진 경우는 팔이 부러진 거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골절이라는 말이 주는 위압감보다는 이제 그리 심각한 증상은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 치아의 위치가 변했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지. 그럼 골절했으면 그 뼈 다시 붙일 수 있나요? 골절된 뼈를? 골절된 뼈를 붙인다기보다는요, 치아를 원래 위치로 재위치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치아에 붙어있던 같이 골절됐던 뼈는 자연스럽게 치아를 따라서 그 치아 뿌리 주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골절된 부분은 저절로 아물거나 아니면 운이 나쁘면 흡수가 돼버리기도 해요. 치아를 이렇게 재위치시키는 걸 정복술이라고 하죠. 치아를 이제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죠. 교정용 철사 같은 걸로 잠간 고정술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요 치아를 이제 원래 위치로 위치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 위치 시키는 과정 자체는 막 잇몸을 열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손으로 이렇게 넣어요. 아, 그럼 손으로 그냥 넣는 거예요? 예, 손으로 넣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죠. 이렇게 넣어서 그 느낌을 보고 이 위치가 정상적인 건가 눈이랑 느낌으로 보고. 손으로 넣으면 넣어지나요? 그럼요. 넣어집니다.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치아는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참 지나도 그게 거기서 굳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넣으면 넣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고요. 또 환자분이 아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해야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원장님? 문제. 일단 집어 넣었으면은 다시 재위치를 시켰으면은 근데 이 위치가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간 걸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치아 형태나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사실 별다른 도구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감이죠. 이런 위치에 있을 것 같다. 경험에 의한 감, 동시에 손맛. 이게 쑥 들어갔는데 더 이상 안 움직여. 여기가 다 들어간 위치인 것 같아. 하지만 여기가 어디? 디지털 치과의 선두주자 서울매일치과.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을 활용한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과거에 저희한테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강 스캐너 상에서 치아의 위치가 이미 남아 있으니까, 그 다친 치아, 이번에 정복술을 하고 나서의 그 치아 상태를 스캔을 해서 제가 이제 거의 차이 없이 정복을 잘 했는지 확인을 해봤고, 사실 이런 과정이 필수적인 거는 아닌데 보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앞뒤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같다고 보여지나요? 그쵸, 0.3mm. 눈으로 구분하려면 구분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저희가 이 치아를 신경 치료 끝난 다음에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위치기는 해요. 사실 이제 CT는요 엄청 정밀한 도구는 아니에요. 그 정밀하다라는 게 막 몇 마이크로 이런 정도로 이 변화를 측정하기는 좀 힘들어요. 원래 거랑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튀어나온 게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간 느낌이 확실히 들죠? 네. 요 안에 쏙. 네. 그래서 요 화면을 봐도 네 이렇게 네 치아가 들어간 느낌이 들죠? 확실히.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잠깐 고정술을 해야죠. 철사를 이용을 해서 마치 부목을 대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골절된 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측방 탈구된 치아는 이미 그 치아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신경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성인은. 그래서 신경치료 바로 들어갑니다. 예, 잠깐고정술을 하고 신경치료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필요하면 크라운까지 이제 씌우게 되는데요. 네네. 크라운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라운을 하면 좋은 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 했는데 그게 다시 세균이 침투해서 치근단 병소 같은 게 생길 확률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약해진 치아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는 뭐 의미도 있고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은 좀 적지만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이유죠. 신경치료한 치아가 점점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원래 약간 돌아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뭐 이런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가지런하게 바로잡아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쩌다가 앞으로 넘어졌을 경우에 네네. 앞니가 어떻게 되는 게 최악의 경우인가요? 최악의 부러진다, 경우가 빠진다, 이렇게 밀린다. 치료 결과가 결국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가 최악인 거잖아요. 치아 치근이 부러진 경우, 치경, 모치아 허리쯤에서 이제 부러지게 되면 거의 짤 빼야 되니까 그게 최악이죠. 물론 가장 최선은 안 다치는 거고 다친 것 중에는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 건드렸을 때 조금 불편한 정도? 진탕이라고 하죠. 진탕. 치아 진탕. 우리 네네. 배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덜 닿게 교합 조정해드리고 그냥 관찰. 이 케이스는 디지털 장비가 진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CT, 그 다음에 구강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 치료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 큰 어른이어도 이렇게 치아가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저희 강냉이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상 체계적인 고민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었던 남중 원장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